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조지아 공장, 현대차 배터리 건설 공장에서 잡혔다가 풀려난 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궁금하죠? 지금 이분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는 운이 좋아서 일찍 풀려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150여 명 이상의 한국인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유치장으로 보내고 또 며칠 내로 추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추방당하면 미국 재입국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미국 이민국이랑 마약국 그리고 경찰까지 몰려왔는데 너무나 두려웠다. 전부 총이랑 예비 탄창까지 차고 있었다. 자기는 정말 운으로 초반에 풀려났지만 상당수가 잡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이죠. 여기 건설 공장에서 잡힌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475명이라고 나왔어요. 전체는 475명이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전부 다가 지금 이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그리고 LG가 협력해서 만드는 배터리 공장, 여기서 건설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청업체도 있고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도 있고 갖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불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 불법 체류자죠. 여기는 심각할 수도 있죠. 여기 중에서 마약이라든지 내지는 또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자를 받긴 받았어도 이스타 비자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사실상 취업 비자가 아닌데 그 방문 비자를 받아가지고 취업을 해버린 경우가 있고, 취업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간이 넘어버린, 유효기간이 넘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전부 다 불법 체류는 맞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또 현대차는 인력 공급에 문제도 생기겠지만 앞으로 말이죠, 이 사람들 모을 때 하나하나 정말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채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 채용하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저 지금 노총 애들 있잖아요. 민주노총이니 한국노총이니 이런 애들이 아마 거기 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밤이 학생운동이라든가 옛날에 또 뭐 그런 어떤 밤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슨 전과 있고 뭐 폭력전과 뭐 밤이 운동하면서 또 뭐 그런 정청래 따위에 또 김민석 따위에 이런 비슷한 전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 가는 것이 영구적으로 막힐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현지 공장 돌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전부 다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취업 비자를. 근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자, 그런 이제 현대차가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공장 짓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차 돌리는 것도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저번에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게 간단치 않은 것이, 벌써 이번에 잡힌 사람만 475명인데 글쎄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으로 여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세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불법 체류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거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을 쓰는 이 채용 형태가 사실은 좀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말이죠, 그 세금을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낸 거 세금 한 번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벌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과 벌금을 합치면 이것만 해도 수백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으면 이번에 압수가 나왔으면 다 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취업비자라든지 이거 없으면서 와 있던 사람들, 불법으로 와 있던 사람들 다 명단이 나온다고요. 이 475명뿐만 아니라 왔다 간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다 명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적법하게 들어와서 근무를 했던 건지 아니면 전부 다 불법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으면 거기다 세금을 냈는지 뭐 이런 거 쭉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또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만 아니라 LG도 같이 지금 관계가 된 거고,
그러면 이게 차만 그렇겠느냐 과연 이거죠.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내지는 지금 또 다른 지금 산업, 뭐 철강을 비롯해서 이런 철강 산업, 알루미늄 산업 이런 것들, 원자재 산업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가공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앞으로는 다 조사해 가지고 합법적으로는 취업 비자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만 이제 미국에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기업들도 초급 이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기업들도 빨리 지금 이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걸려 가지고 추방당하기 전에. 그래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왜 이 시점에 지금 현대차는요, 더군다나 미국에 36조를 투자한다고 정의선이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트럼프 앞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져버리는 걸 보면은, 또 신고한 사람이 너무 웃기는 것이 트럼프의 측근인데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야. 완전히 뭐 극보수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저 새끼들은 극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왜 그런 사람이 도대체가 트럼프의 때가 그것을 일러가지고서 이렇게 트럼프 차원에서 공격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이것이 아주 정말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정말 살 떨리는 일입니다. 못 사는 이에 대해서 말이죠. 이재명을 심판하는 중이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손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때 비공개 회담에서 그야말로 회담이 중단되고 분위기가 험악하고 트럼프가 그냥 한국하고는 더 이상 얘기도 하기 싫다라고 그러면서 끝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그 소고기, 쌀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만 문제, 그래서 대중국 견제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500억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 투자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 이것이 있었을 건데, 이게 하나도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버린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외교가 너무나 서투른 거야. 그러니까 외교 빵점이라는 게 뭐냐면, 트럼프 때 왜 기대를 갖게 하느냐고. 기대를 갖게 하고 나서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빡쳐버린 거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를 갖지 않게 했으면 트럼프도 어느 선에서 멈췄을 거라고. 근데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마치 우리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 것처럼 해놓고 나서는 가가지고 딴소리를 하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돼버린 거지. 아니 그렇게 쫓아다닐 때는 뭐고, 워싱턴으로 갔다가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또 쫓아가고, 트럼프가 말이야 스코틀랜드로 골프 치러 갔다니까 거기를 쫓아가질 않나. 그렇게 뭐 지금 의성나기가 또 뭐 금방 또 미국 마크 루비오 때 그 국무장관을 만난다고 난리를 떨지 않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안면을 갖다가 싹 바꿔버리니까 트럼프로서는 완전히 빡쳐버린 거죠. 이거는 외교가 완전히, 이거는 빵점이라는 얘기야. 외교 참사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딱 나눠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딱 했으면 트럼프도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갖다가 크게 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크지 않았을 거라고요. 지금 여기 잡혔다가 풀려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추방한다는 거 아니야. 추방 당하면 다시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도 말이죠, 다 그러면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그 합법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인력을 갖다가 금방 충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문제고, 기술 인력 같은 경우도 말이야 못 들어가는 사람 많을 거라고. 지금 전과 같은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로 못 들어갈 사람 많을 거고, 또 더군다나 노조 안에 있는 애들은 아마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많은 차질이 생길 거고요. 어쨌든 이게 다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트럼프를 빡치게 한 이재명 리스크가 결국 현대차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대기업의 우리 앞날이 어둡다. 아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50여 명이 아직까지도 지금 뭐 잡혀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치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추방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운이 좋아서 빨리 풀려났지만 이거 심각하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엽TV에 대해서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엽TV입니다.